겨울에 숲이 말라 있을 때가 아니면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겨울에 와보면 갑자기 동글동글한 묘들이 곳곳에서 나 여기 있어요 하면서 나타납니다. 기절각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발. 오늘은 유익한 정보를 두 손 가득 들고 왔습니다. 순서별로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일 뒤에 있으니까 몇 개 들어보고 나가시면 오늘 공부 하나도 한 거 아니니까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유익한 정보니까 이 대목에서 좋아요 하나만 투척 바랍니다. 구글 하겠습니다. 자, 여유로운 삶을 위해 50대 이상 시니어들. 전원주택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밑에 열거할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무턱대고 계약서 2장을 찍는데요. 그러다가 된통 당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계십니다. 지금부터 전원주택을 구매하실 때 반드시 사지 말아야 될 주택 10가지 소개하고요. 이거 10개만 피하셔도 절대 큰 실패는 없을 거라 보장드립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저렇게 갖추고도 그래도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자, 첫째, 방향이 좋지 않은 집. 경치 등의 이유로 서향이나 북향에 있는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남향이 아닌 이상 난방비가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남향으로 하지 않으면 해를 많이 못 보게 되고요. 또 서류상으로 남쪽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겨울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한 번만 아니죠. 여러 번 가보셔야 됩니다. 구매 예정집의 지대가 눈이 안 녹아 있으면 일단 추운 곳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눈 올 때 가보고 또 한참 지나서 해가 떴을 때 한번 또 가보고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매물로 매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손바뀜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집. 이거 중고차도 똑같습니다. 사자마자 팔아대는 집은 분명히 여기 뭔가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사서 오래 행복하게 살려고 산 집인데 뭐 하려고 그 비싼 돈을 들였다가 다시 또 팔겠습니까? 집을 한번 사고 팔고 하는데 등록비와 또 소개비, 이런 비용이 장난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집 자체에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 동네 사람 중에 독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 지뢰입니다. 이것은 마을 사람들하고 집 사기 전에 탐문을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요즘 마을에는 사람이 귀해서 낯선 사람을 봐도 대화를 반기고 조금만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을에 일어났던 그동안의 수많은 히스토리가 줄줄 나옵니다. 한두 명만 붙잡고 물어봐도 대충 그 마을의 청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또 네 번째, 집이 독특하게 지은 집. 광고나 드라마에나 있을 법한 그런 주택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집은 유지 보수 비용도 장난이 아니고 또 살 때는 이게 좋아도 팔 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너무 큰 것도 일종의 독특한 축에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피하셔야 됩니다. 큰 집 관리도 안 되고 매매도 잘 안 됩니다. 전원주택 자체가 매매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아주 소형은 그나마 좀 잘 되는 편입니다. 농막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클 잭슨이나 마이클 조던 집을 과연 몇 명이나 구매하겠습니까? 자, 다섯 번째, 단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집. 겨울 춥고 여름에는 습합니다. 단열재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고요. 주택의 가격이 너무 싸다면 단열재 포함 전체 건축 자재를 살짝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팁이긴 해도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게 실제 이걸 뜯어서 확인해 볼 수 없는 노릇이니 운에 맡게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단열재와 시공 방법은 꼭 한번 물어보시고 제습기나 난방을 얼마나 하는지 물어봐야 하고요. 겨울에 현관문이나 창문틀에 물이 생기거나 눅눅할 경우, 그리고 천장이나 벽지에 곰팡이가 보이면 또 습기나 결로가 많이 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계단이 많은 집입니다. 아파트에 살다 계단을 잘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주택스러워서 무척 좋아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살다 보면 기력이 떨어지고 오르내리기 귀찮고 또 잠결에 또는 치기에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단층이 웬만하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단지 전원 마을이 대세인데요. 보안이나 방범 그리고 긴급 상황 때
도움을 요청하고 물론 그런 점은 참 좋습니다. 그런 위급시 아닐 때가 보통은 문제가 되는데요. 365일 중에 364일 정도는 문제가 거의 없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하루 때문에 이웃집 개 짖는 소리, 바베큐 파티 등의 소음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주택이라고 해도 단지형은 소음은 차단이 전혀 안 됩니다. 일단 가깝고 오픈된 마당이라 그렇죠. 고기 굽는 냄새가 내가 구울 때는 침이 돌면서 참 좋은데요. 남이 굽는 냄새는 영 아닙니다. 남이 구울 때는 아유 맨날 처먹네 이런 소리가 자동으로 나오십니다. 자, 전원생활단지에 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젊은 층이 어린 자식들과 키우는 강아지들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하는 취지로 오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는 나의 엄청난 소음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8번째, 도시에서 너무 먼 집. 자, 이런 집은 식구가 한 2~3명 이상 되면 차량이 한 대 이상, 2대 가까이는 있어야 됩니다. 유지비가 그렇게 되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원생활이 생활비 부분이 적게 들 거다. 텃밭에서 몇 개 좀 길러 먹는다고 해서 생활비 별로 관계 없습니다. 항상 간과하는 점이 있는데요. IC에서 10분 거리, 또 15분 거리, 이렇게 15분 미만이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서 가깝다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적한 나만 달리는 시골길 또는 비라도 오는 날 시골길을 10분 차로 한번 달려보면 그게 실제로 얼마나 먼 거리인지 체감하게 됩니다. 10분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되십니다. 자, 9번째, 미국식 목조주택. 이거 웬만하면 상가해야 됩니다. 이게 보기는 아름다워도 제 영상들 보시면 펜션 같은 것들이 망하고 멈춰서 있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목조식으로 지어진 게 참 많은데요. 정말 불과 한 3~4년 만에 데크도 가라앉아 있고 지붕도 손봐야 될 것이 너무 많고 곳곳에 부서져 있습니다. 가뜩이나 시골살이 벌이도 얼마 안 되는데 몇 천만 원씩 주기적으로 수리비가 들어가면 이것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목재로 모양을 많이 낸 집도 피하셔야 됩니다. 안 썩는다 해도 제가 수없이 봐왔던 경험으로는 안 썩는 나무는 현재 살아있는 나무밖에 없습니다. 시공업체 말에 속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무리 방부 처리해도 결국은 썩습니다. 자,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혐오시설 여부입니다. 고압선, 축사, 공장, 사격장, 비행장, 군부대, 공동묘지, 하수처리장 다 혐오시설입니다. 구매하기에 앞서 반경 2~3km를 차로 꼼꼼하게 돌아보고 걸어보고 또 묘지라는 것이 겨울에 숲이 말라 있을 때가 아니면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겨울에 와보면 갑자기 동글동글한 묘들이 곳곳에서 나 여기 있어요 하면서 나타납니다. 기절각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구매 전에 제발 사계절은 다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자, 확인 안 하고 들어가 놓고 묘지 저 몇 개 정도는 한국에서 애교다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하는데 그래도 기분은 찝찝합니다.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100배 나으니까요. 또 사격정은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유탄이 어디서 날아올지도 모릅니다. 소리는 적응돼서 참을 수 있다 하더라도 사격장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맨날 포복으로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축사, 저거는 그냥 자살을 부릅니다. 축사, 비오는 장마철에는 거의 지옥입니다. 식구대로 저기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인근 산을 다 돌아보세요. 산 하나 넘어서도 냄새가 날아올 수도 있으니 멀리서 확인해 보시고 인근에 논밭도 가능하면 없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약도 살살 제법 날아오거든요. 또 여름에는 개구리 소리, 이것도 정말 장난 아닙니다. 정말 시끄럽거든요. 자, 그러니까 종합을 하자면 인간 조심, 가축 조심, 개구리 조심,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